네, 안녕하세요. 시노미 시스템 실습 14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독감 확진 판정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상의를 한 결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이제 조금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저는 이제 조금 며칠간 격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제 강의실에 가서 진행하기 힘든 상황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실습 수업은 조금 긴급하게 휴강을 하고 이제 대신에 2부강으로 대체하는 걸로 조금 긴급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2부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제 시험 보기 하루 전날이죠. 12월 10일까지 이제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증상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완전 회복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목소리가 조금 평소보다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조금 기침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기말고사 관련 안내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이 기말고사죠. 그래서 12월 11일 오후 2시 반까지 신고학관 5일 4일로 와주셔서 이제 시험을 치러주시면 되는데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주차와 14주차 이론 시간에 배운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실습 수업의 내용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용 계산기는 시험장에 주차하실 수 없고요. 충분히 손으로 계산 가능한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성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말고사 반영은 이제 35% 정도 반영이 되고요. 성적 관련 사항은 저희가 시험 끝나고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실습 한 번 남았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조금 건강 이슈가 있어서 휴강을 진행한 것이지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15주차의 모든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5주차 실습 수업은 이제 휴강 없이 정상 진행이 되고 출석 체크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늦지 않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주 목요일 마지막 실습 수업이 저희 종강날입니다. 그래서 유구결석 인정 신청서 미제출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강일까지 교수님 아니면 이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유구결석 인정 신청서를 아직 이제 발급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제 유드림스에 들어가셔서 이제 유구결석 메뉴 찾으신 다음에 이제 인정할 이제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스캔 떠서 업로드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이 유결석 인정 신청서를 이제 발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후반기 수업 때는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 시스템을 이제 어떠한 이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으로 이제 그 주파수 성분에서 어떠한 성능을 하는 필터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의 성질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이 뭐냐? 그래라고 이제 물으신다면은 이제 뭐 임의의 인풋에 대해서 뭐 특정한 아웃풋을 거쳐서 뭐 변환했으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저는 이제 이게 함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y는 fx 꼴로 이런 비슷한 수식적 표현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종류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인풋으로 해서 아웃풋이 똑같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 시스템을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인풋으로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아웃풋으로 도출되는 시스템을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습 수업 시간에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만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성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는 이제 리니어리티, 하나는 타임 인베리언스, 다른 하나는 커주얼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보 스테빌리티. 총 이렇게 네 가지의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성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리니어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형관계를 가진 이제 1차 함수를 예시로 들여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선형 함수에서는 이제 각각의 x를 이제 조합을 해서 함수를 적용시킨 것과 각각의 함수를 적용시킨 것에 이제 선형 결합이 일치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성질을 제가 리니어리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시스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풋을 시스템에 투입한 결과를 연산한 결과와 인풋을 연산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인풋을 시스템에 투입한 결과가 일치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리니어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예시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간축 t에서 인풋 시그널 x1과 x2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를 먼저 이제 시스템에 투입을 해서 요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선형 결합을 하기 위해서 도출된 요 수식과 애초에 요거를 이거 지워졌네요. 애초에 요거를 인풋에 적용시킨 다음에 시스템을 적용시킨 요 결과가 일치할 때 우리가 이것을 리니어리티를 만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타임 인베리언스인데요. 타임 인베리언스는 이제 임의의 시그널과 시스템의 아웃풋이 있을 때 인풋을 시스템에 투입한 결과를 타임 딜레이 시킨 것과 인풋을 타임 딜레이 시키고 난 다음에 시스템에 투입한 결과의 일치 여부를 이제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예시를 보시면요. 이렇게 둘의 적용 순서만 이렇게 달라진 거거든요. 이렇게 순서만 달라진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거를 적용시켰을 때 이게 일치하면은 이제 타임 인베리언스를 만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게 당연히 만족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요 리니어리티와 요 타임 인베리언스를 만족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특별히 LTI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 LTI 시스템에서는 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임펄스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닛 임펄스 시그널을 인풋으로 했을 때 아웃풋을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LTI 시스템에서는 인풋 시그널과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 HT와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어떠한 시스템의 아웃풋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은 인풋 시그널과 요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알면은 이제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즉 LTI 시스템에서는 요 시그널, 요 임펄스 리스폰스를 통해서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하고요. 또 요 임펄스 리스폰스를 통해서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성질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ATI 시스템에서는 커절리티랑 비보스텔리비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커절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와 과거 인풋 정보에만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t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0을 만족하면 됩니다. 즉 t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비보 스테빌리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보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보는 이제 bounded input, bounded output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bounded의 의미는 이제 어떠한 시그널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제 유한한 숫자로 상한이 존재하는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바운디드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보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으로 바운디드 시그널을 투입했을 때 그 시스템의 아웃풋이 바운디드 아웃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피보 스테빌리티를 만족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 HT에 대해서 이제 절대값을 씌우고 이제 적분을 했을 때 유한한 값으로 이제 존재를 할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비보 스테빌리티를 만족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트랜스퍼 펑션을 알고 있다면 이제 트랜스퍼 펑션의 모든 폴이 디스플레이의 왼쪽에 위치할 경우 우리가 또 이거를 비보 스테빌리티를 만족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폴의 실수부가 음수인 부분, 음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인데요. 이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널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시그널을 이제 다음과 같이 요 시뉴소이드나 이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로 이제 분해가 가능한 시그널을 이제 우리가 분해 가능한 거를 우리가 이제 시그널 디컴포지션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즉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떤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각 프리퀀시를 알아야 되고 그 프리퀀시마다 어떠한 앰플리튜드, 페이즈를 갖는지를 또 파악하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퀀시에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리에 트랜스폼은 어떤 의미의 시그널을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화하는 연산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임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따른 신호값이나 그 신호값의 변화를 관찰하는 도메인을 우리가 타임 도메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프리퀀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에 따른 앰플리튜드와 페이스를 관찰하는 이제 도메인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그널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이냐, 디스크리트 타임이냐, 또 주기를 갖냐, 주기를 갖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프리에 트랜스폼의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 실습 시간에는 이제 CTFT만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컨티뉴어스 타임 프리어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로 이제 분해를 해봤을 때 요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요 따라온 개수는 요 앰플리튜드와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때 요, 요 개수 같은 결과는 이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형태로 도출이 돼서 이제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버스 CT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컨티뉴어스 죄송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요 프리퀀시 도메인의 정보를 토대로 원래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이제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인 시그널들의 CTFT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목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뭐냐? 요 프리퀀시 스펙트럼은 요 프리에 트랜스폼의 결과를 플랫한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프리퀀시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페이즈 스펙트럼입니다.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 성분에 따른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페이즈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 성분에 따른 페이즈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호를 분석할 때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제일 많이 활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TFT도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뭐 리니어리티, 타임 시프트, 프리퀀시 시프트,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볼루션 프로퍼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은 컨볼루션을 곱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컨볼루션을 곱셈으로 바꿔주는 성질이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에서 이제 잘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풋 시그널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임펄스 리스폰스의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하면 내가 이제 전체 시스템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파악하는 것은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의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인데요. 물론 내가 요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제 직접 알고 있으면 컨볼루션 하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컨볼루션은 이제 이 프리에 트랜스폼 컨볼루션을 곱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요 양면에 프리에 트랜스폼을 취해서 잘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각각을 프리에 트랜스폼 한 뒤에 이제 나눠주는 방법으로도 요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필터를 이제 설계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필터를 설계한다는 것은 특정 프리퀀시를 남기거나 이제 걸러내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설계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우선 설계를 한 다음에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거쳐서 타임 도메인을 전환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제 컨볼루션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필터를 설계하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긴 후 이제 필요한 필터의 스펙을 이제 파악하는 단계부터 이제 우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파악한 스펙에 맞게 필터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우선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설계를 완료했다 싶으면은 이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필터를 타임 도메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설계한 필터와 인풋 시그널을 이제 컨볼루션 시켜서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도출을 하시면 내가 필터를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이제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심볼릭 매스 툴박스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볼릭 매스 툴박스가 뭐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실습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의 행렬이나 벡터를 담아서 이제 그것을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구조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하지만 심볼릭 매스 툴박스는 이제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좀 숫자와 값이 담겨 있지 않은 미지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좀 수식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수식을 표현하거나 정리하거나 이제 방정식을 풀고 그것을 또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형태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즉 심볼릭 매스 툴박스는 수식을 수식대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툴박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릭 매스 툴박스에서는 이제 숫자랑 변수를 요 sim과 sims라는 이제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식을 정하지 않은 임의 함수도 선언이 가능하고요. 변수를 활용해서 다항식이나 분수식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때 이제 동일한 이제 숫자라고 하더라도 심볼릭 매스 툴박스의 sim으로 선언한 것과 그냥 선언한 이제 숫자는 이제 서로 다르게 매트랩에서 인식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심볼릭 매스 툴박스에서 이제 다양한 함수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전개하는 expand, 식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는 simplify,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매트랩에 사용하는 숫자로 변환시켜주는 double,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를 이제 분리해주는 numden, 특정 숫자를 대입하는 subs, 이런 이제 함수를 저희가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diff와 int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식을 미분을 해보기도 하고 적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방정식을 만들고 풀어보는 건 직접 했었죠. 방정식을 만들 때는 이제 등호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쓴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정식을 풀 때는 solve와 dissolve라는 이제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solve,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dissol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이미의 시그널을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S 도메인으로 이제 변환하는 연산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프리의 트랜스폼이 요 S 도메인에서 요 순호수 부분만 다루는 영역이었다면 요 S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 복소수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프레이 트랜스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이 복잡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이제 직접 해서 인버스 할 일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통 최대한 이제 부분 분수나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분해를 만든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표를 보고 그렇게 1대1 매칭을 해서 변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이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랩에서는 요 라플라스라는 명령어와 변환 같은 경우에는 iLaplace라는 이제 명령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그널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역시 프리에 트랜스폼과 마찬가지로 리니어리티, 타임 시프트, 프리퀀시 시프트,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성립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PI 시스템에서 트랜스폼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거를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트랜스퍼 펑션을 통해서 시스템의 성질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요 트랜스퍼 펑션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었죠. 하나는 내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식을 알고 있을 때 요 임펄스 시그널을 대입을 한 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진행하셔도 됐었고요. 아니면 이제 내가 관계식은 모르고 인풋과 아웃풋 결과만 안다 라고 했을 때 각각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다음에 이제 x분의 y꼴로 정리하시면 이것도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폴과 제로라는 것을 이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과 제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트랜스퍼 펑션이 있을 때 이 트랜스퍼 펑션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저희가 폴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값을 저희가 제로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는 0, 각각 분모는 0, 분자는 0의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각각의 근을 저희가 폴, 제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두 가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폴과 제로는 허간까지 도출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폴과 제로가 중복이 되어 있을 경우 이제 중복된 만큼 이제 상쇄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트랜스퍼 펑션이 이제 최대한 약분되고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폴과 제로를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플레인이라는 이제 복소 평면에다가 이제 폴과 제로를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S플레인은 이제 S 도메인을 이제 복소 평면을 통해서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X축이 실수부, Y축이 허수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폴과 제로를 시각화하는데 이제 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플레인을 통해서 폴과 제로를 시각화했다면 이제 비보 스테빌리티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데요. 이제 트랜스퍼 펑션의 폴과 제로를 이제 플랫을 했을 때 모든 볼이 S플레인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보 스테빌리티를 만족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폴의 실수부가 음수일 경우 우리가 비보 스테빌리티를 만족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후반부 동안 진행한 이제 실습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이번 주 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말고사 꼭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습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독감 예방